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금의 제도와 이론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한테 이 임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6회가 출제되었으니까 만만치 않은 출제죠. 임금의 이 구성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 임금 제도가 가장 복잡하다고 합니다. 계산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 임금 제도가 조금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월 합격반은 무엇입니까? 합격에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뽑아서 일단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어떤 분류로 보면 고정된 임금이냐, 변동된 임금이냐,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느냐, 변동되어 있느냐. 자, 이제 고정임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급입니다. 이거는 고정적 임금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은 이렇게 요거 기본급과 대수당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 기본급 플러스 고정상여금도 이 기본급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뭐 반기에 몇 프로를 상여금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거는 고정상여금 이것도 이제 기본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제수당은 뭐 가족수당, 직책수당, 정건수당, 뭐 주택수당 등 이런 거는 이제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제수당입니다. 이 고정임금에는 이러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우리가 고정적 임금, 기본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급여가 포함이 됩니다. 부가급여도 고정임금인데, 이걸 좀 준고정임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퇴직금,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 이런 등등이 이제 고정임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임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급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준다든가, 초과 근무수당이라든가, 숙직, 일직수당,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때그때 변동이 됩니다. 숙직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초과 근무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성과가 좋을 때는 많이 받고, 이거는 거기에 따라 변동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변동적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인데, 보너스인데, 요거는 고정임금의 고정상여금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사의 어떤 규칙에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이고, 여기에 있는 상여금은 보너스 특별급여입니다. 뭐, 그에 결산을 해보니까 회사가 뜻밖의 큰 수익을 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회사 규칙이 없지만은, 임금 규칙이 없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보너스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 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고정임금과 변동임금의 요 관계, 즉 여기에서 출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임금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즉 고정임금에 속하느냐, 변동임금에 속하느냐, 이거 구분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정적 임금에는 이런 것이 있고 부가급여는 이런 게 있다. 변동적 급여는 이런 게 있고 상여금 이런 거는 뭐다 특별급여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고정상여금과 특별급여 요거는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서 세세히 알려고 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이제 재반수당이에요. 재반수당이 수당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입니다. 3개월입니다. 90일이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의 그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하튼 나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3개월입니다.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는 평균 임금은 어떤 데 이렇게 쓰이느냐. 우리가 퇴직금 받을 때도 평균 임금 기준을 하고 휴업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급여, 뭐 사고 났다든가 재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뭐냐면 평균 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 평균 임금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업급여, 뭐 구직급여 이런 겁니다. 여기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의 산정기초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은 우리가 머리 글자를 한번 생각해 태휴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 이름이 태휴산이에요. 퇴직해가지고 놀다가 산에 올라간다. 퇴직해서 할 게 없어서 쉬다 보니까 등산이나 한다라는 그 산 이름이 태휴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막 그야말로 통상임금입니다. 우리 흔히 받는 임금, 정기 일률적 고정적 지급액인데 뭐 시간급, 1급, 시급, 1급, 주급, 월급, 도급금,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이 되는 산출 기초 금액이고 요걸 할 때는 해고, 예고수당, 위에는 뭐 퇴직급여, 휴업수당 이런 거는 평균임금인데 해고, 예고수당이 있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줄 때는 이 산정기초입니다. 이거는 많죠. 많은 거 외우지 마시고 뭐죠. 퇴유산 외우시고 뭐 실업급여는 포함시켜 줘도 되고 뭐 참고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퇴유산 외에는 뭘로 한다? 통상임금으로 산정 기초를 삼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경우는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통상임금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뭐 이런 그 노조의 주장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런 정도 참고로 아시고 일단 이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실전 그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소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4가로 넘어와서 임금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류가 꽤 됩니다. 먼저 연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가 많이 되죠. 연공제 생각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오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더라고 전부 다 그걸 다 하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연공제는 귀속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기승급이라든가 고용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계질서 즉 상하관계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를 잘해주니까 인력관리가 용이하고 그러나 폐쇄적입니다. 즉 우리가 노동시장 1월에 내부 노동시장처럼 말이죠.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규칙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곤란합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동기부여가 미약해요. 흔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적당주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밥통이라 하죠.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사고를 할까요? 동기 미약하고 적당주의 증가하고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게 단점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막 쓰고, 지출 기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돈이 척척 잘 나와요. 이런 사례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공제 하면 키워드가 건속, 연수, 공무원, 속인급 체계하고 비슷합니다. 속인급. 이 사람 그 인맥 관계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조금 다르지만 막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인급은 거의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연공제는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14-2에서 연봉제입니다. 글자 하나가 다르죠. 연공제가 있고 연봉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죠. 그러나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고 과감한 인재 등용이 가능하죠. 누구라도 잘하면은 고액 연봉을 주면 스카우트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강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왜? 능력을 보고 성과를 보고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하고 채용된 사람도 그만큼 책임감이 강합니다. 왜? 그래야 다음 연봉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임금 관리가 용이합니다. 뭐 연봉 1억 하면은 이걸로 끝입니다. 관리가 좋아요. 다른 거는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재수당을 계산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다가 뭐 상호 소통이 잘 되고 협조가 잘 된다. 연봉제 그런 말 나오면 다 땡입니다. 뭐 흔히가 이 연봉제의 단점은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내 딸 내가 흔든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지 협조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단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상호 단절감이 생기고 협조성이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연봉제에 있어서 뭐 승진제도와 관련이 있다면 땡입니다. 연봉제에서 승진 이게 없어요. 그 연봉 자체가 하나의 그 계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진 이거는 관계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14-3과의 직무급제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입니다. 개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을 잘하고 뭘 하는데도 못한 사람과 임금이 근무 연수에 따라 같이 이렇게 지급된다. 이러면 뭔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아주 효율적 관리를 하고 직무 분석과 평가를 아주 철저해서 그걸 기준으로 일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불만 제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양과 질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직무급제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실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직무 분석 평가하려고 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잘못 평가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그 어느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데로 바꾸면 또 평가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임금 제도 계산하기가 머리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치 전환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양과 질을 중시한다. 직무 분석과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14-4 직능급제입니다. 문제는 몇 문제, 두 문제 출제됐죠. 그야말로 직무 능력 기준입니다. 능력 기준이니까 이런 점에서 앞에 있던 직무급제하고 조금 차이 있습니다. 일단 능력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14-5입니다. 성과급제입니다. 성과급제. 여하튼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때요? 근로 능률을 자극을 합니다. 똑같이 하루 한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근무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근로자를 죽이기 쉬운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속히 말해 죽을 똥 쌀 똥 모르게 일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과는 좋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노동 비용과 생산량의 객관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측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성과 위주로 보니까 불량품이 나오는 그런 관리 뭐 이런 측정이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성과. 이것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정도로서 임금 제도와 그 구성 이론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